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공시킨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현직 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당일 강의자로 초청된 기자분은 한국에서 촬영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배우고 응원해야 한다는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성공시킨 이것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강의의 주제였는데요. 이 강의 이후 미국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대체 대한항국에 무엇을 학습하고 응원하라고 했길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미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품성과 덕성 덕분에 제가 재직하는 학교와 담당하는 학생들 모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대한민국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공유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서 알림 소리에 피곤하게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코넬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낸 공지사항이 있나 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또 뭔가를 강제로 들어야 한다니 요즘 같은 시기에 대강의를 들으려고 하니 정말 피곤한 일이죠. 학교에 도착해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또 무슨 쓸데없는 강의로 시간을 뺏는 건지. 수업 준비만 해도 정말 피곤한데요. 다들 저랑 비슷했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의무로 지정한 강의라 절대 결석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강의할지 궁금하였습니다. 저번에는 정말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런 거면 결석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미국 교육부에서 전문 아카데미 센터의 기자분들 초청하여 진행하는 강의였는데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강의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강의하는 분의 주제가 이상한 거예요. 대한항국을 배우고 응원하면 미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갑자기 대한민국 언급을 너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새 K-팝이다, K-음식이다 하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긴 했죠. 최근 K-드라마 오징어 게임, K-팝, BTS, 여자아이들 등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대한민국 문화가 흥미롭고 다채롭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 나라이지만 미국이 한국에게서 뭔가 배워와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료들은 의외로 진지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냥 강의가 아니라 전문 아카데미 센터의 기자라면 흥미로울 것 같아 일단 탐사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도 지식도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대체 뭘 배우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단순 K-문화나 K-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 투덜거리면서 참석 준비를 했죠. 빨리 끝나기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 제 사고방식을 180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교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따 저녁에 먹을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기자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마이크를 차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제가 급히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니. 제가 취재한 영상들을 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자분의 첫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순간 이 강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미국이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중국이라고 답했죠. 그런데 이어서 발표된 정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예상 못한 답변으로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자분은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20여 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98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과 종량제 시스템 덕분에 높은 재활용률 달성이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 음식이 낭비되고 있죠. 솔직히 세계의 리더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환경오염을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환경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의 발생 요인이기도 한데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98% 음식 중단 2%만이 낭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대조적인 수치였던 대한민국은 40년 전만 해도 베트남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국가로 가난한 국가들만큼이나 빈곤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경제 성장만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쫓아오는 풍족함을 필연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만들죠. 미국만 해도 매년 엄청난 쓰레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발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주마다 각기 다른 분리 배출을 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줬죠. 우리는 그냥 배수구에 쑤셔놓고 대강가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곧이어 제 궁금증을 해결해줄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영상이 재생되었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가 식당마다 집집마다 무게별로 세금을 매기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죠. 솔직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더라고요. 이후에도 한국에서 시행하는 여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40년 동안 발전하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 고민해 온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 강의는 어땠냐고 물어본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코넬 대학에서만 이 강의를 들을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필수로 듣도록 해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다 같이 이야기했죠. 저도 큰 감명을 받아서 이 강의 내용들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결심했습니다. 이날 이후 저희 학교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 큰 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뤄낸 성과가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환경사고 변화에 대해 단합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교육이 우리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미래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감동받은 대한민국의 품성과 덕성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명했으면 합니다.